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정말이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급격하게 높인 곳이 다름 아닌 한때 대영 제국으로 불렸던 영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대형 악재를 단방에 쏟아부은 것은 단연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였습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경제 정책, 이른바 트러소노믹스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감세를 전면에 내세운 건데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 속에 휩싸이면서 파운드화 급락, 강달러 현상 강화, 유럽, 아시아 통화 가치 급락, 주요국 증시 폭락,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이름과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트러소노믹스는 틀렸어노믹스다, 이런 비아냥 섞인 표현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국이 이렇게 신임 총리의 어설픈 실험을 통해서 유럽의 문제아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제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로 간주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아예 경기 후퇴 확률을 98%로 제시했는데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 글로벌하게 심각한 경기 후퇴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따져보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유럽 물가가 폭등하고 고유가에 공급망 리스크가 악화됐고 이 와중에 러시아는 서방의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됐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러시아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나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로 허가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CBDC를 활용하겠다, 이런 다소 많이 전폭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CBDC 적용이 빠른 강대국입니다. 이미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며 국가적인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정부 주도로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러시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중국과 함께 브릭스를 사실상 G7에 대항하는 경제 그룹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하나씩 구체화시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의 선두에 중국, 러시아가 자리한다라는 점은 다시 생각해도 어느 정도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의 어설픈 감세 실험으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먼저 짚어본 뒤에 지금의 고물가 시대를 만든 주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어쩌다 보니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챙긴다라는 게 다소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내 계좌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이 정도 큰 흐름 어느 정도 잘 숙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가렛 대처 총리는 영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잦은 파업, 과도한 복지, 각종 국유화, 근로 의혹 저하, 이른바 영국병으로 불렸던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라며 두 팔을 걷어붙였던 겁니다. 물론 대처리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을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호평을 내놓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대처가 시장 원리만 강조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켜 사회 갈등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제2의 대처를 표방한 것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공통점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국 사회와 경제가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고 글로벌 경제와 정치 패권에 있어서 영국의 존재감이 약화된 이런 상황에서 대영 제국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번영을 구가하겠다, 이런 나름의 의지가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1분기 GDP 자리를 내주면서 체면을 구긴 게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총리가 내놓은 것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 회복을 달성하겠다며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공약을 내세운 이른바 트러소노믹스입니다. 법인세 인상 철회, 에너지 요금에 부과된 녹색 부담금 면제 이런 감세를 내세우며 높은 세금이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다. 높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임기 첫날부터 감세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취임 전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트러소노믹스는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 9.8%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감세 규모가 3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게 결국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공공 필수 부문을 열악하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영국 정치권 내부 반대 진영의 비판 수준이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냉혹한 자본시장에서는 냉정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 9월 23일 50년 만에 대규모 감세 조치를 발표하자 하루 만에 파운드화 가치는 3% 폭락했고 이틀 뒤 재무장관이 추가 감세 조치를 발표하자 파운드화는 추가로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국가 부채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는 우려를 직접 반영하면서 미국 달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에 외환 시장이 요동쳤고 특히 국가 채무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에 채권 시장도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 미국 달러의 가치 상승을 부추기면서 안 그래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강달러에 힘을 더 얹어버렸고 이건 유럽 다른 국가들, 아시아 다른 국가들 통화가치 하락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각국의 통화가치 폭락, 달러의 질주 이런 나름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증시엔 당연히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의외로 영국이 유럽의 대표 문제아로 등극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유럽에 대한 충격파로 마무리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다못해 금리 인상 말고는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 미국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도 파운드화 폭락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경고를 내놨고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역시 중대한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사건이 미국 경제를 긴축시키며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7번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과열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2의 대처가 되고 싶은 신임 총리는 다소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대규모 감세 정책 카드를 강하게 꺼내들면서 영국 내부에서도 경제 방향성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까지 강력한 충격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급기야 영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영국 경제가 1970년대로 돌아가서 신흥국처럼 평가받기 시작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이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일대 사건이 될 것이고 선진국의 기준을 새롭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세계 경제가 이렇게 꼬인 걸까? 이놈의 인플레이션은 어쩌다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걸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 원인 제공자 가운데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밥상 물가 상승에 불을 질렀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악화시키면서 세계 경제를 어쨌든 안 좋은 방향으로 흔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혼쭐 내주겠다라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은 해외 송금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는 등 나름의 고강도 제재 정책을 가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빠른 속도로 수용하면서 자체적인 출구를 꽤나 빨리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펼치다 스위프트 퇴출과 맞물려서 전격 화법화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해외 결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방 진영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혁신과 관련해서
대체로 규제에만 더 큰 방점을 짓고 혁신의 의미가 뭔지 어리바리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깃발을 꽂으려는 듯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이번에는 중국과의 무역 결제에 있어서 CBDC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다소 전폭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까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디지털 루블을 중국과의 무역 결제에 활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디지털 루블은 현재 현지 은행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테스트 작업은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나톨리 악사코프 하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무역시장에서 러시아의 접근 권한이 축소됐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국가 간 무역 결제를 포함한 은행 송금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디지털 금융자산, 디지털 루블, 또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사회적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에는 이 양반이 이 멘트를 날린 게 국경 간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결제 대금이 미국 달러가 아닌 자국의 CBDC를 활용한다는 것에서 우선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중국, 러시아가 주축이 된 브릭스는 자체적인 공용통화 개발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푸틴이 이 같은 내용을 브릭스 회의에서 공론화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의에서 회원국 사이의 독자적인 지불결제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스위프트에 쫓겨난 상황,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아예 지들끼리 사용할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자라는 겁니다. SCO에서 목소리가 큰 강대국 회원국들이 브릭스와 겹친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결제 시스템은 푸틴이 주장했던 브릭스의 그것과 공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이 같은 흐름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쟁은 물론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중국이 저대로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도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된다. 그럴 경우에 그 이후에는 새로운 화폐 패권 전쟁은 이제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차근차근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오고 CBDC를 개발해서 전폭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의 목적은 어쩌면 러시아와 함께 발을 맞추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러시아와 중국이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긴 했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다루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블록체인 채택을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고려하셔서 큰 그림을 좀 바라보자 이런 취지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